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기본 공제.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공제도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카드를 활용해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나이 조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 공제 못 받는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다는 사실 꼭 확인하세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의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부양 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몰아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신용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 간의 소득, 연간 지출 금액, 적용세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 간의 총급여액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하고, 부부 간의 총급여액 차이가 크고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의 적용세율이 더 높다면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율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다면 공제를 적절히 분배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최적의 공제 조합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맞벌이 부부의 절세 안내 메뉴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양 가족을 어떻게 선택할지, 각 선택에 따른 세부담의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연말정산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연말정산하시고 세금을 절약하세요. 감사합니다.